네.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3학년도 서울 모의고사 세계지리 영역 해설을 담당한 한솔고등학교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4월 모의고사 보느라 모두 고생 많았어요. 4월 모의고사 사실 원래는 진짜 4월에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일이 좀 있었어가지고 5월로 좀 밀렸었죠. 그래서 사실은 4월 모의고사지만 조금 실질적으로 이제 6평이 얼마 안 남은 약간 6평을 보기 전 뭔가 워밍업을 한 좀 그런 느낌이에요. 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자, 4평의 세계지리 고른 사람들은 난이도가 아무래도 생각보다 좀 평이했을 겁니다. 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월 모의고사랑 좀 비슷하거나 좀 쉬웠던 좀 그런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3평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네, 굉장히 조금 굉장히까지 아니지만 쉬운 난이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이제 3월이 아니고 3점짜리 문제 위주로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마 2점짜리 문제들은 선생님이 쓱 봤는데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잘 맞췄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난이도 조금 있었던 3점짜리 문제 3개 문제 10개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4번입니다. 자, 시작부터 여러분들 아프리카 문제가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리카가 나오면은 일단은 다들 좀 되게 공부하기 싫어한다 해야 되나? 어려워한다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우리에게 낯설다 보니까 아프리카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프리카 문제 나오면 이제 거의 찍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아프리카는 여러분들 거의 실제로 이제 수능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아프리카랑 라틴 아메리카의 자원은 거의 매년마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 모든 많은 국가들을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주로 나오는 데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곧 6평이잖아요. 더 이상 혹시나 아직까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 그냥 싫다. 난 나한테 익숙한 아시아나, 미국, 유럽 이런 데만 하고 싶다 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요거 챙겨 가셔야 돼요. 자, 일단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좀 약간 되게 신박하게 하나 나왔죠. 삼림 면적 비율이라는 게 이제 제시가 됐고요. 아래에는 1인당 국내 총생산 요게 제시가 됐습니다. 자, 우리 국가는 A는 콩고 민주공화국이고요. 자, B는 케냐입니다. 그리고 C는 여러분들 맨 밑에 있는 여기 우리 월드컵도 했던 어딥니까?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자, 우리 C 일단 여기 데이터부터 볼게요. 데이터 보시면은 가랑 나는 둘 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좀 애매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다는 이 세 국가 중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가장 많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 나라 중에 가장 잘 사는 곳을 고르라는 거였죠. 자, 이 셋 중에 가장 잘 사는 곳 어딥니까? 그렇죠. 월드컵까지 열고 공업이 발달한 남아공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가 C겠네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가랑 나인데 아니 선생님 콩고랑 케냐 중에 어디가 삼림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콩고 민주공화국은 여기 국토의 대부분이 열대 우림기후가 나타나죠. 적도 쪽에 있으니까 이쪽에는 주로 AF 기후가 잘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케냐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여기에 요쪽은 대체적으로 아마 이 단원의 기후 파트 공부한 친구들은 사바나 기후로 많이 봤을 겁니다. 케냐 나이로비. 세계지리 수업 시간에 그런 거 배웠을 거예요. 이제 나이로비 여기서 이 공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열대 수렴대랑 아열대 고압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동물들이 북반구랑 남반구를 이동을 한다더라. 그게 여기입니다. 자, 사바나 기후의 이제 특징은 어떻습니까? 소림 장초라고 해서 긴 풀들이 많고 풀숲은 조그맣다라고 했었죠. 반면에 열대우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삼림 면적 비율이 높은 가는 A,
A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선생님 요 삼림 면적 비율이 솔직히 좀 신박했어요. 좀 신박했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제 기후단원을 배운 걸 떠올려 본다면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사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요 연계 문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줄글로 제시되는 형태가 아무래도 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밑줄 친 걸 읽고 밑줄 쳐져 있는 걸 읽고 설명에 대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해서 식민지배랑 많이 이제 엮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 남아공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여기는 좀 시험에도 좀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자, 남아공의 지역성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그쵸? 일단 GDP가 높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 꽤 잘 사는 편이다 라는 것도 있고요. 예전에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 정책이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하죠.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이걸 폐지시켰습니다. 뭐냐면은 아파르트헤이트는 그거예요. 이게 분리란 뜻인데 여러분들 유색인종이랑 백인들이 서로 분리를 시킨 겁니다. 줄 설 때도 흑인줄, 백인줄 이런 식으로 있었고요. 자리도 흑인 칸, 백인 칸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이런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3월에 나왔던 얘기, 3월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3월에 여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석탄이 풍부하다. 뭐야 선생님 왜 석탄이 풍부해요? 왜 석탄이 풍부하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드라켄즈버그 산맥이라고 해서 요거 고기스국 산지가 여기 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아공이 만약에 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거의 요 셋 중에 하나로 걸립니다. 살짝 좀 지역적으로 하면 코퍼벨트라고 해서 뭐 이제 구리 생산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데 코퍼벨트는 좀 더 위쪽이죠. 그래서 여기랑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옆에 문제 보시면은 자, 남아공이 나왔고요. 가나다 요거를 이제 연결 짓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1인당 국내 총생이 가장 높은 여기가 남아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저 옆에다가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우리가 방금 석탄이 되게 발달을 했었다고 했죠. 여러분들 요 케냐에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는지 아세요? 네, 여기는 주로 화훼, 꽃을 이제 주로 많이 재배를 합니다. 화훼 농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이게 사바나 기후랑 좀 사바나 기후라고 화훼를 막 못한다 이런 건 온대교에 사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화훼 농업합니다. 이게 선생님 알기로는 원래 이제 케냐에 화훼가 발달한 게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랑 이게 좀 약간 연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한번 배웠고 고2 세계지리 때도 배웠을 겁니다. 고2가 아니고 세계지리 시간에도 배웠을 겁니다. 케냐에는 화훼, 꽃 같은 게 주로 잘 발달해 있고요. 여기 있는 곳 여기는 나이지리아입니다. 여기는 어떤 게 유명한지 아시나요? 네, 여기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이고요. 남아공 위에 있는 요 국가 보츠와나라고 하는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되게 생산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남부 요 보츠와나 같은 경우는 자, 민주주의가 잘 발달해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로 이제 번 돈을 잘 사용을 하더라. 다른 데는 내전하는 데 쓰는데 여기는 잘 사용을 하더라.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요 위에 잠비아라든가 여기 콩고 이쪽은 코퍼벨트라고 해서 구리가 생산되기는 하는데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아프리카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 어디서 어떤 자원이 나오는지, 그리고 한 자료를 보고 대표적으로 남아공은 여러분들 좀 이 기회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잘 살고 아파르테이트를 했다. 석탄이 풍부하다. 실제로 여기 지금 좀 가려지긴 했는데 제 신문에도 충분히 나오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지역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6번. 자, 지도는 가나 시기의 강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여러분들 좀 약간 내가 처음 본다 라는 친구들은, 좀 어려웠다 하는 친구들은 조금 기후 파트 꼭 다시 보셔야 됩니다. 기후 파트 꼭 다시 보셔야 되고요. 아마 재수생이나 좀 세계지리를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 문제 굉장히 무난했을 겁니다. 왜? 호주에서 매일 시험에 나오는 지점들이 제시가 돼 있죠. 자, 우리 일단 먼저 시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랑 나가 1월과 7월 중에 하나래요. 자, 근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가시기에는 비가 많이 오고요. 나시기는 비가 전반적으로 거의 안 오죠. 그죠? 자, 그러면 가가 여름이고 나가 겨울인데, 자, 여러분들 요거 생긴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어딥니까?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죠. 호주. 쌤, 호주 여기 호주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 친절하게 남반구라고까지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 북반구랑 계절이 반대죠. 그러면 가는 남반구의 여름이니까 1월이 되겠고요. 나는 7월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A, B, C 지점을 보시면 되는데, 자, A는 물론 여러분들 요 강수량을 가지고도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오는 지역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A는 열대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뭐 다윈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여기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30도니까 적도 쪽이랑 좀 가깝죠? 사바나 기후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B 지역은 보니까 겨울에는 비가 좀 오는데 여름에는 건조합니다. 여기는 어떤 기후 나타날까요? 네,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가 주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기가 아마 퍼스라는 곳인데 거의 여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죠. 자, 마지막으로 C 보겠습니다. 자, C는 보시면은, 자, 동부 쪽이고요. 비가 1년 여름과 겨울 둘 다 축축하게 오네요. 자, 그러면 C가 있는 곳은 여기 무슨 기후입니까? 그쵸? 서한 해양성 기후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물론 이번 4월 같은 경우는 강수를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시문을 읽고 추론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실제로는 자, 실제 시험은 이런 식으로, 옆에 연계 문제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랑 지점 똑같이 찍어놓고 1월, 7월 이렇게 이제 해놓으신 거 보이시죠? 자, 요 위쪽이 열대 사바나, 여기 쪽이 지중해성. 여기는 대륙의 동안이지만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요거 조금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문제로 함께 같이 볼게요. 자, 1번 A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미만이다. 맞습니까? 틀렸죠? 왜? 이 친구 열대잖아요. 자, 열대니까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겠죠? 1번인 틀렸고요. 자, 2번 B에서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이 크다. 자, 바로 정답 나왔죠? 아열대 고압대는 어떤 친구입니까? 고기압이죠. 하강기류를 뿜는 친구니까 B를 못 오게 하는 친구입니다. 답은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고온 건조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으니까 비가 안 온다고 했었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C는 나시기가 가시기보다 낮의 길이가 길대요. 우리 나시기 7월 겨울이었고요. 가시기는 1월 여름이었습니다. 자, 낮의 길이가 긴 건 언제입니까? 이거는 여름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B는 C보다 1월 강수량이 많다. 자, 물론 여러분들 요거 보시고도 이게 1월인 것만 아시면은 지도를 보시고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봤을 때 자, 1월 여름에는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고온 건조하고요. 겨울이 온난 습연하죠. 아열대 고압대랑 편서풍의 영향을 번갈아 받으니까 그렇죠. 반면에 이 친구는 연중 습연하다. 왜?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 그러면 1월 강수량, 여름 강수량이 많은 거는 당연히 C겠죠? 4번 틀렸고요. 5번 요거는 여기 위에 써놨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요 세 지점하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요 밑에다 그릴게요. 여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열대 사바나, 얘가 지중해성, 얘가 CFB고 잘 나오진 않지만 여기는 역시 여러분들 무슨 기후 나타나는지 아시나요? 네, 여기는 주로 사막이 나타납니다. 여기 지금 남반구 30도잖아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직방으로 받는 곳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막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또 호주랑 관련해서도 여기 대지형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잠깐만요. 한번 지우고 여기다가 써볼게요. 세계의 대지형에 관해서도 여기 한번 기출이 됐었는데 여기에 그레이트 디바이딩이라고 하는 고기 습곡 산지가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2단원, 3단원에서 그런 것들 많이 배우죠? 우리가 이제 기후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도시라든가 종교라든가 여러 가지 지리적 개념들을 배웁니다. 근데 이런 지리적 개념들을 여러분이 이제 슬슬 곧 6월 모의고사 보니까 지역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즉 우리가 이제 요 개념을 배울 때는 거대한 세계를 배우죠. 자, 세계에서 이렇게 배울 텐데 요 세계의 한 부분을 확대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기후나 지형 같은 지리적인 특색을 추론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은 7번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7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구 문제인데 인구는 우리가 항상 조금 어려워하는 주제 같아요. 자, 근데 인구는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건 좀 도시도 좀 비슷한데 자, 일단 선진국이 나타나고요. 인구 문제는. 그리고 급격하게 인구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국에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요 구분은 이따가 도시화 문제 있었죠? 3점짜리 중에. 거기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일단 여기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가나다 지역에 있는 인구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단, 가에서 다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에 하나고요. A, B는 각각 출생률과 자연 증가율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요 문제는 요 문제도 좀 살짝 괜찮았던 게 개념, 저는 이런 문제가 되게 좋아요. 내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요거를 체크를 하는. 혹시 여러분들 자연 증가율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그쵸? 자, 요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한다. 요거는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망률이 마이너스가 될 순 없잖아요. 우리가 막 무덤에서 예토전생하고 그러지 않잖아. 자, 그러면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이니까 당연히 출생률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눈치챌 수 있죠? 자, A는 뭐다? 좀 더 값이 높은 A는 출생률이고요. B가 자연 증가율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알았으니까 우리 한번 그럼 이제 남은 대륙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 보시면은 가는 지금 출생률도 굉장히 높고요. 자연 증가율도 1970년부터 2020년까지 물론 줄어들긴 했지만 굉장히 세 국가 중에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출생률과 자연 증가율이 높다. 이거는 어디겠어요? 그쵸, 유소년 부양비가 높은 아프리카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다는 요 세 개 중에 출생률도 가장 낮고요. 자연 증가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에 보시면은 여기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나왔죠. 0보다 낮잖아요. 근데 자연 증가율이 뭐라 했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이죠. 이 말은 뭡니까? 이때는 출생률이 하도 낮아져서 사망률보다 낮아졌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다는 어디겠어요? 최근 들어 사망률이 높아진 여기는 요 세 개 중에 가장 인구가 고령화된 유럽이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자동으로 남은 나는 아시아가 되겠네요. 자, 물론 아시아 이런 걸로도 알 수 있습니다. 출생률이 초반에는 굉장히 높았지만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가 이루어지는 여기가 아시아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는 자연 증가율, B는 출생률이다. 반대로 바뀌었죠? 니은 가는 나보다 1970년 사망률이 높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1970년대 보시면은 자, 출생률은 대략 한 45인데 가는 인구 증가율은 몇입니까? 대략 한 25로 해봅시다. 자, 그럼 가의 사망률은 몇이에요? 한 20쯤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 나는 어때요, 여러분들? 나는 대략적으로 한 40이라 치고 얘는 한 25쯤 되네. 자, 그럼 얘는 몇입니까? 15죠? 따라서 가는 나보다 1970년 사망률이 높다. 정답입니다. 자, 디귿 가는 가보다 2000년 중위 연령이 높대요. 자, 물론 요거 중위 연령 자, 당연히 높겠죠. 여기 훨씬 고령화가 돼 있으니까 다가 유럽이고 가가 아프리카니까 사람들이 좀 더 고령화가 됐다. 디귿 맞고요. 리을 유럽은 2020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다. 이거 맞나요? 아니죠. 방금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많은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를 좀 헷갈렸다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생각에는 자연 증가율이 뭔지 아직 잘 개념이 파악이 안 된 친구예요. 우리가 이제 인구 이런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 증가율, 사회 증가율, 순이동률 막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죠? 합계 출산율 이런 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방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우리가 요 인구는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다른 주제랑도 많이 엮이기도 해요. 이번 시험에서는 출생률이랑 자연 증가율, 즉 뭡니까? 출생률과 사망률만 얘기를 했다면 요 왼쪽이 약간 좀 그나마 좀 비슷한 느낌이죠? 자, 근데 보시면은 그런데 요 인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순이동률과 엮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뒤에 도시화율에서 나오겠지만 도시화율이란 것도 뭐예요?
도시화율이라는 것도 결국 도시 인구 비율을 측정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출생률과 사망률만 나오긴 했지만 다른 인구 개념이라든가 도시 쪽과도 연관지어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우리가 이제 선진국의 특성과 개발도상국의 특성, 그리고 아프리카의 인구 구조, 여러분 이런 것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우리가 배운 거를 바탕으로 천천히 되짚어 본다면 여러분들이 문제 잘 풀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자, 요 15번이 사실상 되게 비슷하죠? C는 보시면은 출생률이 낮아지고 사망률이 예전 195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의 여기가 유럽일 거고요. 실제로 보면 노인이 제일 많죠? A도 물론 출생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제일 높고요. 유아가 아동이 많은 여기가 아프리카겠죠? 중간층인 B가 아시아.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인구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많이 나오니까 좀 되게 헷갈려하고 싫어하는데 천천히 여러분들 핵심 개념을 데이터로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미국, 중국의 1차 에너지 소비량 변화를 묻는 게 나왔는데 사실 1차 에너지 석유, 석탄, 천연가스 항상 에너지 자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죠. 자, 일단 먼저 우리 가랑 나중에 미국과 중국부터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가를 보시면 여러분들, 자, 1995년에는 1차 에너지를 그렇게 한 50보다도 많이 소모를 안 했네. 그러다가 2021년쯤 되면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자, 그러면 요 가는 어딜까요, 여러분들? 예전보다 2021년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건 발전이 갑자기 확 됐다는 거죠. 빠른 시간 내에 발전이 이룩한 아시아, 중국이 해당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하는 에너지량이 그렇게 거의 꾸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전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져 있었고 인구가 확 늘지 않는 나가 미국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A에서 C도 함께 같이 볼게요. 자, A는 자 보시면은 자 여기가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점점 양이 주네요. 근데 가에서는 1995년에도 좀 썼지만 2021년 들어서 사용량이 엄청 많았죠. 자, 미국에선 덜 쓰고 중국에서 엄청 많이 쓰는 거 뭘까요? 석탄이겠죠? 자, 요 중국의 석탄은 여러분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중국이 생산량 1위기도 하지만 소비량 1위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여러분들 몇 년 전, 한 2, 3년 전에 요소수대란 이랬던 거 알아요? 그게 중국이랑 호주랑 무역 분쟁 때문에 발생한 건데 자, 중국은 석탄을 가장 많이 생산하지만 소비도 엄청 하기 때문에 석탄을 많이 수입해요. 여러분들 요거 때문에 이제 호주에서도 원래 석탄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갈등이 발생한 건데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석탄은 거의 중국이다. 자, 그러면 B 볼게요. B는 보시면 여러분들 자, B는 보시면은 중국에서 좀 약간 적당히 쓰네요. 근데 미국에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럼 B가 뭘까요? B가 석유겠죠. 자, 그러면 C도 보겠습니다. C가 그럼 자동으로 천연가스겠지만 자, 이렇게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쌤, 요 C도 둘 다 미국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라고 해서 중국을 봤더니만
자, 중국은 2005년부터 찔끔 쓰더니 그렇게 많이는 안 쓰고 있죠? 자, 반면에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나는 대부분이 요 C를 쓰고 있네요. 중국에서는 거의 안 쓰고, 중국에서는 최근에서야 좀 쓰고, 미국에서 대부분 쓰는 거, 요거 천연가스인 걸 바로 아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재심은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다 정해졌으니까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걸 고르는 거죠. 1번 A는 산업혁명 시기에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었다. 바로 정답 나왔네요. 자, 2번 냉동 액화 기술 발달로 소비량이 증가한 거. 냉동 액화 기술, 이 친구 누굽니까? 천연가스 얘기죠. 자, 세 번째 3번 A는 B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수송용으로 주로 쓰는 거 뭡니까? 이 친구 석유 얘기고요. 자, 4번 연소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 자, 그러면 요거 뭡니까? 자, 이 친구는 물론 석탄, 석유에가 해당하겠지만 연소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자, 대기오염, 자, 여기다 쓸게요. 물질 배출량이 적은 자원은 천연가스겠죠? 자, 5번 미국은 중국보다 2021년에 1차 에너지 총소비량이 많다. 요 그래프 보시면 풀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 자, 사실 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요 세 가지는 거의 에너지 자원에서 엄청 단골로 나오는 거죠. 거의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에너지 자원 문제는 자, 에너지 자원 문제는 이렇게 석유, 석탄, 천연가스 나오거나 아니면은 거의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원자력, 약간 요런 거. 요 둘 중에 하나로 약간 이제 요 둘 중에 하나로 되거나 여기를 섞어서 내는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기출을 분석해 보면 아시겠지만 자, 사실 보기가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어요. 나오는 보기만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냉동 액화 기술 또 나왔죠? 이 친구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신생된 제3기층의 배사 구조에 매장돼 있다. 이 친구 석유, 천연가스입니다. 자, 그리고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다. 이것도 천연가스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산업용, 수송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산업용으로 주로 쓰는 건 뭡니까? 석탄이고요. 수송용으로 주로 쓰는 건 석유입니다. 쌤, 그럼 가스는 어떤 용도로 쓰냐? 뭐 물론 주로 뭐 여러 가지로 쓰겠지만 이 친구는 가정용의 비중이 좀 높아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실 요 에너지 자원 문제는 요 설명 문제 자체는 보기 자체는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결만 잘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요 문제가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다른 기출문제나 EBS 이런 거 열심히 풀어보면서 왜 A가 석탄인지, 왜 이 친구가 천연가스인지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시면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풀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자, 세계도시 체계가 나왔어요.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에 있는 세계도시 경이도와 계층 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약간 요즘 그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이 좀 약간 요런 유형 살짝 조금 재미 좀 들리신 것 같아요. 이제는 백지도를 내면은 애들이 다 하니까 경이도만 주는 거예요. 이거 아마 기출문제 뒤져보시면은 지진이랑 판구조 관련해서 한번 요거 나왔을 거예요. 대지형 쪽 관련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지도가 안 될 수도 있어도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 요 문제 조건부터 한번 연결해 봐야겠죠? 자, 가나는 최상위 세계도시랑 하위 세계도시 중에 하나고요. A, B는 뉴욕과 런던 중에 하나래요. 자, 보시면은 요게 도시 체계인데, 자, 가는 여러분들 딱 두 개 있네. A랑 B.
보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상위 세계 도시는 한 6개 정도가 있고요. 요 나는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7, 8, 9, 10, 11, 12 대략 한 12개 정도 있네. 자, 그러면 이게 계층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계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가는 여러분들 제일 수가 적으니까 가장 최상이겠네요. 이거는 최상위 세계 도시에 해당을 하고요. 나는 그러면 이제 상위보다도 낮은 하위 세계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A랑 B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잘 연결할 수 있냐인데, 아마 요런 거 요 지금 보니까 요게 살짝 실수를 좀 노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세계지도는 요런 형태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런 형태입니다. 자, 경도, 영도가 여기 있고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 이쪽으로 가면 동경, 이쪽으로 가면 서경인데, 이런 형태를 여러분이 떠올리면은 자연스럽게 대략적으로 여기가 런던이고 여기가 뉴욕 아니었나? 여기쯤이 미국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대부분 만나는 세계지도는 경도, 영도가 굉장히 왼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이거 런던 하고 봤더니만 지도를 반대로 그려놨죠. 이쪽이 서경이고요, 이쪽이 동경입니다. 원래 있는 지도는 여기 경도, 영도가 왼쪽에 치우쳐 있지만 이 지도는 경도, 영도가 오른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가 유럽이면은 자, 실제로 이 친구를 옆으로 쫙 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쪽에 위치하는 데 누구예요? 이쪽이 아메리카죠. 자, 그래서 A는 여기 영도 쪽에 있는 요 도시 런던이고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했어요. B가 런던이고요, A가 뉴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문제 같이 볼게요. 1번.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A는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자, 뉴욕은 미국의 수도입니까? 아니죠. 자, 미국의 수도 어디예요? 워싱턴 DC입니다. 요거 은근히 많이 물어보는데, 선생님 우리가 진짜 수도 다 외워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러분들, 자, 우리 세계도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최상위 세계도시 대체적으로 뉴욕, 런던, 도쿄를 가장 최상위 세계로 꼽고요. 여기다가 프랑스 파리 정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보시면은 죄다 수도예요. 근데 이 친구만 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뉴욕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걸 보고 멍청하게 뭐야 그럼 여기 수도 외워야 되나? 여기 이 국가도 외워야 되나? 이런 게 묻는 게 아닙니다. 너 세계도시 중에서 뉴욕만 수도 아닌 거 알고 있어? 이걸 묻는 지문이에요. 자, 2번. B에는 국제연합본부가 있다. 유엔본부 있는데 어디입니까? 뉴욕이죠. 자, 비슷한 걸로 여러분들 또 이거 비슷한 낚시 문제로 뭐가 나오냐, 이거 런던 찍어주고 여기에 EU본부 있게 없게, 이것도 물어봐요. 밑에 쓰겠습니다. 자, 유럽연합본부 있는데 여러분들 런던일까요, 아닐까요? 런던 아니죠. 벨기에 브뤼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벨기에 여러분들, 벨기에 우리 6-3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북부지역에서는 프랑스어를 쓰고요, 남부지역에서는 다시 말할게요. 북부가 네덜란드어 쓰고요, 남부가 프랑스어를 주로 쓰죠. 요 벨기에 브뤼셀, 여기에 유럽연합본부 있습니다. 절대 런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자, 3번. B는 A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길다. 네. 자, 유럽에 있는 도시가 예전부터 계속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진 데고,
미국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긴 국가예요? 유럽인들이 넘어가서 만든 도시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도시 발달의 역사는 런던이 더 길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5번은 자, 나는 가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자, 세계도시에서 이제 상위로 가면 갈수록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은 높아지겠죠? 왜? 이런데 최상위 세계도시에 이런데 뭐가 있어요? 이런데 이제 금융의 중심지니까 이런 데가.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이건 반대로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렵다기보단 여러분들이 흔히들 세계 지도를 요걸 많이 떠올리니까 살짝 좀 낚시를 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거에 속지 맙시다. 문제를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자, 뭐 유럽과 미국의 도시화를 이제 비교하는 거는 워낙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세계 도시 체계가 나온다면 이렇게 뭐가 최상위고 하위고 이런 거는 대략적인 개수를 세면은 알 수가 있겠죠? 도시의 수를 세면. 네, 요 문제들은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4번인데 자, 보시면 여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자, 건조아시아랑 북부아프리카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도 거의 약간 좀 여러분들이 낯설어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는 우리가 거의 친구들이 석유 원툴만 밀라 그래. 하지만 우리 여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은근히 많이 나온 지역이에요. 자, 여긴 튀어나온 나라 여기 어딥니까? 일단 우리 가에서 라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는 튀르키예고요. 자, 요 밑에 있는 여기 어딥니까? 여기는 이라크입니다, 여러분들. 이라크. 요 옆에 넓은 데가 이란이에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아프리카랑 건조아시아의 길목인 여기는 이집트고요. 이집트 바로 아래 있는 여기가 수단입니다. 참고로 요 아래가 남수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제시문 읽으면서 함께 볼게요. 자, 지도에 표시된 하천은 수변한 지역에서 발원해서 사막을 가로질러 흐른대요. 자, 우리 요거를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수변한 지역에서 흘러서 건조한 데 흐르는 하천을 외래 하천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이 중에 나일강은 요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어딥니까? 왼쪽이죠. 자, 요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해서 여기 조금 지우겠습니다. 가를 지나서 나의 지중해로 유입이 된대요. 여러분 혹시 지중해가 어딘지 아세요? 그쵸? 지중해가 여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읽어보면 나일강이 요 왼쪽에 있는 강인데 자, 가는 경유지고 나는 도착지네. 자, 그럼 뭡니까? 가가 여기 있는 수단이고요. 나가 이집트네요. 자, 근데 우리 강이 요것만 제시된 게 아닙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출발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가의 동쪽 고원에서 발원해서 시리아와 라를 지나서 페르시아만으로 유입이 된대요. 여러분들 페르시아만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여기가 페르시아만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럼 여기는 다가 경유지고 라가 토착지네요. 자, 그럼 다는 튀르키예고요. 라는 이라크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요 튀르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작년 수능에 나왔었죠. 혹시 그 주화 문제 기억납니까? 막 A, B, C 해가지고 자, 여기는 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다리로 막 보르푸루스 해협이니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 동쪽 고원이 있다. 요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튀르키에 보면은 여기 고원이 있거든요. 요거를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높은 데니까 강이 여기서 출발하겠죠? 요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시문 함께 보겠습니다. 1번 기역과 니은은 외래하천이다. 네, 둘 다 맞는 설명이고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2번 가에서는 다루프로 분쟁이 발생했다. 요거 수단에서 발생한 거죠. 자, 2번도 아니고요. 3번 나는 수에즈 운하가 있다.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에 운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조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수에즈 운하가 막혀가지고 한때 난리가 났었죠. 어떤 배가 이렇게 막아가지고. 4번 다는 나보다 제조업 생산액이 많다라고 하는데 자, 아무래도 요 문제의 포인트는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EBS를 잘 보시면은 이걸 물어봐요. 우리가 그냥 건조아시아는 석유 원툴로만 알고 있는데 자, 실제 보면은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자원이 부족한 국가, 요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어떤 자원 말하는 걸까요? 네, 석유나 천연가스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사우디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아니면 뭐 천연가스니까 뭐 카타르, 그러니까 뭐 이런 데도 있겠지. 자, 이런 데는 여러분들 다 뭐로 먹고 살겠어? 석유랑 천연가스로 먹고 살겠죠? 자, 근데 모든 곳에서 석유랑 천연가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데가 어디가 있냐? 튀르키예요. 터키 같은 경우는 요 페르시아 만쪽에서 석유가 많은데 요 아래쪽에 좀 더 여기보다 위쪽에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여기 고원이 있다고 했었죠? 석유가 잘 나오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석유가 없잖아. 뭐 먹고 살까요? 원래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1차랑 3차 산업을 주로 돌리거든요. 왜? 석유랑 천연가스가 없으니까 농사 짓거나 아니면은 뭐 관광하거나 그러겠죠? 근데 이 친구는 최근에는 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상승하고 있는 곳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튀르키 하면 제조업의 비중이 좀 높아졌다. 요거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번 다는 나보다 튀르키에는 이집트보다 제조업 생산량이 많다. 맞습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밑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답은 5번일 텐데 자, 다는 튀르키에는 이라크보다 석유 생산량이 당연히 적겠죠? 왜? 석유는 대체적으로 요 아래에 묻혀있을 테니까. 대표적인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튀르키예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요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요 두 문제, 예전에 출제했던 문제를 뭔가 합친 느낌이죠. 여기도 보면 나일강 나왔고요. 외래하천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가 수단이랑 남수단, 요 둘이 엄청 싸우고 있죠. 수단은 이슬람교, 위쪽 요 건조아시아랑 가까우니까 남수단은 크리스트교 믿고요. 이 친구들 자, 이 친구들 석유 가지고도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약간 좀 더 봤으면 하는 거는 요 왼쪽에 16번이에요. 자, 보시면 A는 여기 튀르키예고요. 자, B는 이집트죠. 자, 근데 C는 보시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가 있는 곳인데 자, 여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랑 B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 자, 보시면은 가는 1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보면 가는 뭐 석유도 있고 진주기 금속 이런 거 있는데 과일과 채소를 재배한대요. 그럼 여기 농사가 좀 제일 발달한 곳인가 보네, 셋 중에. 자, 여기는 바로 이집트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위성사진 같은 거 이제 세계지리 때 배우겠지만 여기에 나일강 삼각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어요. 애초에 나일강이 이렇게 콸콸하니까 농사 좀 짓기 좋지 않을까요?
그래 이걸로 우리가 이집트는 1차 산업이 발달한 걸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보시면은 나랑 다는 어떻게 구분하냐? 얼핏 보면은 기계 좀 뭔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근데 보시면은 다에는 석유를 주로 수출하는데 나에는 석유 수출합니까? 아니죠? 자,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나가 튀르키예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건조아시 아파트 볼 때는 계속 이슬람교다, 사막이다, 스텝이다, 석유다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자원이 풍부한 국가랑 자원이 부족한 국가 그리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도 어디가 석유가 많고 어디가 천연가스가 많은지 요거 구분할 줄 아셔야겠죠? 이란, 카타르가 포함되어 있는 쪽이 천연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되겠죠? 자, 거의 났습니다. 자, 15번. 세계의 대정인데 자, 지도에 표시된 AB 구간의 지형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 지리하는 분들은 요런 문제 되게 반갑죠? 이렇게 맨날 한국 해가지고 A, B, C 이렇게 나왔던 걸 잘 기억하실 텐데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가나는 A, B 중에 하나고요. 기역에서 디귿은 안정육계, 고기습국산지, 신기습국산지 중에 하나래요. 자, 근데 가를 보시면 여러분들 가는 전반적으로 약간 보면 어떻습니까? 좀 다 평평하고요. 고도가 안 높죠. 니은 있는 데만 살짝 높네. 반면에 나는 보시면 어때요? 그래, 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평평한 편인데 여기 거의 5,000m 가까운 엄청나게 높은 데가 있네요. 자, 그럼 제시된 것 중에 가장 고도가 높은 거 이 친구 뭡니까? 고도가 높고 험준한 이 친구가 뭘까요? 신기습국산지겠죠. 자, 그럼 A랑 B 중에 신기습국산지 있는 게 뭡니까? B죠? 자, 그래서 가는 A, 나는 B의 단면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디귿은 신기습국산지다 라는 거 방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안데스 산맥을 가리키는 거겠네요. 여기 이렇게 있는.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인데 자, 물론 요 단면도를 보고도 요 지도랑 연결 지으면 뭐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로도 알 수 있죠? 기역은 좀 평평하지만 니은은 산지 느낌이네. 니은은 고기 습국산지고요. 기역이 안정 육기겠죠. 자, 여기 제시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풀렸죠? 기역은 주로 시원생대 이후 오랜 침식을 받아 형성되었다. 자, 이거 딱 시원생대 이후 형성된 거 안정육계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거 이거는 신기습국산지에 해당하죠. 자, 니은은 고기습국산지는 디귿 신기보다 형성 시기가 이른 게 맞습니다. 자, 이거는 방금 얘기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요게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아마 고기습국산지 요거를 아직 잘 학습이 안 된 거예요. 자, 세계의 고기습국산지. 저는 대체적으로 에그우스라고 요거는요. 자, 미국 쪽에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 그리고 문제 나던 호주 쪽에 있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그리고 러시아 서쪽에 있는 우랄 산맥과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있는 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산맥. 그리고 최근에 좀 약간 슬슬 이제 요 4개만 너무 돌리니까 좀 지겨웠나 봐요.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드라켄즈버그. 요 5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상 요 5개만 나와요. 쌤, 이거 말고 다른 산맥 나왔어요. 그러면 신기습국산지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 5개의 위치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단면도 문제는 사실 예전에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이거 본다고 막 쫄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우리만 보고 쫄지 말고 요 형태를 보시고 추론을 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높고 험준하다. 요거는 자, 이거는 신기습국 산지고요. 자, 같은 산지인데 고도가 낮다. 그럼 고기습국 산지겠죠. 자, 제시문의 요거 같은 경우는 기억은 여러분들 여기다 그래 맞춰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고기습국 산지. 고기습국 산지 이쪽에 에팔레치아 있고요. 여기 그레이트 디바이딩 대략 한 이쯤에 우랄 산맥 이쯤에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최근에 좀 출제되고 있는 여기 드라켄즈버그 이렇게 5개가 뭐다? 주요 고기습국 산지다. 여러분들 꼭 위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곳들 대표적으로 여기 제시문에 많이 제시됐던 로키 그리고 안데스 이런 식으로 약간 요 환태평양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에 해당을 하는데 자 요게 제시된 게 아닌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보다 신기습국 산지라는 거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넘겨도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자 도시화율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 도시화는 여러분들 크게 3가지로 나옵니다. 자 도시화율이 거의 우리 도시화 곡선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이렇게 3가 있는데 이미 예전부터 계속 종착 단계였던 선진국하고요. 현재 계속 급격하게 도시 인구가 늘고 있는 개발도상국, 가속화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 그리고 아직도 초기에서 가속화 단계인 저개발국 이렇게 3국가를 줍니다. 자 보시면은 뭐 이게 약간 나라는 조금씩 바뀌거든요. 우간다를 줬으면 뭐 다른 나라 주고 그러는데 자 대체적으로 요 3개 중에 하나씩 수복원을 뽑아서 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여기로 많이 제시되는 국가는 유럽이고요. 개발도상국의 사례로 많이 제시되는 건 라틴 아메리카 가끔 아시아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개발국은 거의 뭐 아프리카겠죠.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쌤 제가 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하는 물론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우간다처럼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거의 아프리카의 확률이 높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아프리카가 항상 낯서니까. 자 그러면 이제 A랑 C 가다 이번에 약간 좀 구분할 게 2개네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A는 보시면은 옛날에는 자 총인구가 점점 느는데 A는 촌락 인구가 거의 그대로예요. 총인구가 거의 늘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총인구 증가율이 거의 사실상 거의 다시 얘기할게요. 총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죠. 근데 촌락 인구도 보시면은 뭐 거의 그렇죠. 자 보시면 그럼 이걸 보면 뭐 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영국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성장을 성장했으니까 인구 증가율이 낮을 거 아닙니까? 우리 위에서도 문제 봤었죠? 자연 증가율, 출생률이 낮고 고령화가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C 보시면 여러분들 촌락 인구가 2020년 들어서 오히려 점점 늘고 촌락 인구가 가장 많아요. 자 그럼 C는 뭘까? C가 아프리카 국가겠죠. 제일 도시화가 안 된 우간다일 것 같고요. 가운데인 B가 콜롬비아, 라틴 아메리카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B는 보시면은 총인구, 촌락 인구는 거의 그대로인데 초인구가 확 늘었어. 이 말은 뭔 뜻입니까? 도시 인구가 확 늘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거 가속화 단계인 거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추론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자료 볼게요. 오른쪽 보시면은 가는 1970년부터 이미 잘 보시나요? 도시화율이 80%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죠. 1970년부터 종착 단계였네. 그럼 가가
똑같이 영국일 거고요. 나는 보시면은 자 1970년은 한 5, 60% 중간쯤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거의 종착 단계까지 왔죠? 이 친구가 가속화 단계에 있던 라틴 아메리카고요. 다는 보시면은 도시화율이 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도시화율이 가장 낮죠? 이 친구가 우간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B보다 도시화 종착 진입 단계가 늦은 게 아니고 훨씬 이르죠. 훨씬 빨리 도시화가 됐다는 겁니다. 영국은 훨씬 빠르죠? 자, 2번 C는 B보다 2020년 도시화율이 높다. 자, 요거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바로 푸실 수 있습니다. 3번 다는 1970년 촌락 인구가 2020년 촌락 인구보다 많다. 우리 다가 C였죠? 1970년보다 2020년 촌락 인구가 훨씬 늘었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가는 나보다 즉 뭡니까? A는 B보다 도시화율 증가율이 증가폭이 크다.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 문제 그래프 보고도 알 수가 있네요. 자, 가는 예전부터 80%였는데 나는 60에서 확 늘었잖아요. 틀렸고요. 죄송합니다. 틀렸고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화율 변화 약간 뭐야? 우리가 봤던 그래프 비슷하게 나왔죠?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항상 대륙을 주거나요. 아니면은 도시화율이 만약에 위 문제처럼 국가를 준다.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선진국, 이미 종착 단계인 선진국, 가속화 단계인 개도국, 아직도 도시 재개발이 안 된 저개발국. 요 샘플 문제 볼게요. 딱 요 스프링 말려 있는 걸 핀 게 요 형태 아닙니까? 이거 말아놓은 게 요거 아니에요? 요거 말아놓은 게 16번에 이거 아니에요? 도시화율 오른쪽에? 그쵸? 자, 보시면 아무데나 준 것 같지만 말레이시아, 영국, 탄자니아 중에 하나래요. 영국은 유럽이죠? 여기 선진국 줬고요. 말레이시아 가속화 단계 아시아도 준다 했습니다. 여기가 개발도상국. 그리고 탄자니아 아프리카 쪽이죠? 저개발국이다. 자, 그래서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가는 여기가 영국이겠고요. 도시화율이 예전에는 낮았다가 확 높아지는 가속화 단계에 있는 여기가 말레이시아. 그리고 여전히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탄자니아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국가 3개가 나오는 건 여러분들 뭐야 이거 선생님 우리가 다 외워야 돼요? 요게 아니고 요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신다면 문제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2문제 남았네요. 자, 17번은 자, 가나 가축의 국가별 사육두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외상지도라고 해서 좀 구겨진 지도인데요. 자, 요거 형태가 좀 재밌게 나왔습니다. 형태가 좀 재밌게 나왔지만 문제의 근본은 변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식량 자원인데 식량 자원은 항상 둘 중에 하나가 출제되죠? 식량 작물이 나오냐? 뭐 쌀, 밀, 옥수수. 요게 나오냐? 아니면 가축이 나오냐? 소, 양, 돼지. 자, 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올해는 자, 이번에는 요 친구가 나왔네요. 3월에도 요 친구가 나왔었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가는요, 여러분들. 자, 미국, 브라질, 인도가 많대. 중국은 생각보다 좀 없네요. 자, 그럼 가는 뭘까요, 이거? 소겠죠? 자, 소는 여러분들 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소는 브라질이 제일 생산량 많고요. 그 다음에 인도, 중국 이런 친구들이 많다. 중국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도보다도 적게 생산하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미국도 쓰겠습니다. 자, 나는 보시면 여러분들 자, 일단 아메리카 쪽에선 거의 생산 안 해요. 그쵸? 거의 생산 안 하는데 중국, 인도, 호주에서 좀 생산을 많이 하네.
그리고 이란, 나이지리아 같이 살짝 건조한 데서 좀 하네요. 이 친구는 뭘까요? 양이겠죠. 자, 양은 여러분들 뭐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지만 뭘로 구분하시면 되냐? 호주를 꼭 줍니다. 상위 생산국에 호주가 들어가 있다. 그럼 양이구나 하는 걸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나오진 않았지만 돼지는 누가 제일 많을까요? 돼지는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잘 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좀 더 추가를 하자면은 중국, 뭐 미국, 브라질, 뭐 독일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있는데, 자, 돼지는 건조 지역에서 키우기 어렵습니다. 주요 제시된 데에서 건조는 없고요. 중국이 가장 생산량이 많다. 이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가 뭔지 알았으니까 선지는 다 쉽죠? 기억! 소의 사육도수는 중국이 인도보다 많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인도가 좀 더 많이 생산을 합니다. 자, 2번. 자, 니은. 브라질에서 소사육은 열대림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요. 디귿. 이슬람 문화권에서 식용이 금기시킨 거는 돼지죠. 힌두교에서 소를 못 먹고요. 리을. 가는. 소는 양보다 노동력 대체 효과가 크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외상지도라는 좀 약간 신기한 형태로 나와서 살짝 당할 법도 하지만 식량자원의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자, 이 친구도 사실은 식량자원도 여러분들 좀 선지가 많이 정형화돼 있죠. 자, 변홍사에서 노동력 대체 효과가 크다. 이거 소에 대한 설명이고요. 건조한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 이거 대체적으로 양이고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안 먹는다. 노동력 대체 또 나왔네. 이 친구 돼지였죠. 공업용 모집공업으로 쓴다. 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가축 문제는 어디에서 많이 생산하는가.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상위 5개국을 보시고 이게 어떤 가축이구나 하는 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선지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거 틀린 친구들은 아마 계속 요 기출문제 반복하면은 금방 익숙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식량자원은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맨날 요 둘 중에 하나 나온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건조지형에 대한 건조지형 이제 정답에 들어갈 말을 써라. 아마 선생님 요거 보고 좀 요 단어 고르는 게 좀 많이 좀 창의적으로 많이 좀 고민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좀 보면서 좀 애썼다 이제 애쓰셨다 라는 표현이 딱 좋습니다. 자, 건조지형, 빙하지형과 함께 빙하, 카르스트, 해안 이런 친구들과 함께 주로 많이 배출되는 주제인데요. 건조지형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를만 아시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꼬지 않습니다. 맨날 물어보는 게 누가? 바람이? 유수가? 강이? 아니면 뭐 모래가? 정확히 말하면 바람에 날린 모래가 어떻게 침식 깎았냐 아니면 퇴적 쌓았냐. 항상 요것만 구분하시면 건조지형 절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함께 같이 볼게요. 자, 가는 여러분들 이 친구 뭡니까? 모래 언덕이죠? 가는 사구고요. 이 친구는 여기다가 정리를 할게요. 자, 가는 사구고요. 이 친구 누가? 바람이 어떻게? 퇴적 쌓아놓은 바람이 쌓아놓은 이제 지형이죠. 나는 여러분 뭔가요? 버섯 모양 바위네요. 버섯 바위고요. 이 친구는 누가? 바람이 정확히 말하면 바람에 날린 모래가 깎아놓은 지형이죠.
돌이 있으면 이렇게 바람이 이제 모래가 깎이면서 얘가 깎인 거죠. 다는 뭔가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부채 모양으로 흙이 펼쳐져 있네. 다는 부채 모양 땅 선상지고요. 이 친구는 누가? 유수가 깎은 겁니까? 쌓은 거죠. 자, 좋고요. 자, 라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비가 흘렀던 와디입니다. 자, 이 친구는 물론 정확히 말하면 유수가 깎은 친구지만 여기서는 비가 올 때만 흐르는 일시적인 하천이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같이 넣어볼게요. 가는 바람에 날린 모래의 침식점을 형성된다. 요거 버섯 바위에 대한 설명이지. 자, 그러면 거짓이니까 L이 들어갈 거고요. 나는 주로 포상홍수의 침식으로 형성됩니까? 아니죠. 이 친구 바람이 만들었다 했었죠. 얘도 거짓이네. 아이. 자, 그리고 디귿 3번 다가 연속적으로 발달하면 바하다라고 부른다. 맞죠? 선상지가 이렇게 쌓인 거는 바하다라고 부릅니다. 참이니까 K고요. 리을 라는 비가 올 때만 흐르는 일시적인 하천이다. 뭐야? 썼는데 여기 있었네? 참이네요. 답은 like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렸는데 바르한이라는 걸 헷갈렸는데 요거는 사구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다랑 절대 다른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건조지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야? 그림 거의 그대로 썼죠? 여기 사구도 그림 거의 복붙했고요. 선상지도 그대로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죠. 건조지형, 요 자연지형 여러분들 용어가 조금 낯선 거지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왜? 요 건조지형은 항상 뭐 물어본다? 누가? 뭐 때문에? 어떻게? 요것만 물어봅니다. 대신 보시면은 항상 거의 말이 정해가 돼 있죠. 말이 정해져 있죠.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제 사실 6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4월 모의고사 우리 너무 혹시나 못 봤더라도 너무 기죽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수능 때만 안 틀리면 되잖아, 그죠? 우리가 요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면 나는 다 외운 줄 알았는데 착각했던 거 이런 것들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고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지역지리 미루시면 안 됩니다. 위에서 나왔던 아프리카 아니면은 아프리카라든가 건조아시아 이런 지역성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요 세 가지 지역성 계속 미루고 있었다면 꼭 지도의 위치와 함께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